할매, 시간 다 됐는데 돈은 준비했어? 부산 자갈치 시장 한 건어물 가게 앞 5명의 조폭들이 72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준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낼 생각 없어요. 복순 할머니의 차분한 대답에 조폭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멈, 정말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여기서 장사하기 싫은가 봐.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마세요. 할매, 정신 나갔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키 큰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 뒤로 꺾는 할머니. 아! 하는 비명과 함께 건장한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평범한 건어물 장사만 해왔던 할머니에게서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과연 복순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인생 한 소절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건어물 가게. 30년째 이곳을 지켜온 김복순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허리 한 번 굽히지 않고 무거운 명태 포대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여전히 건강해 보입니다. 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받아와 정리하고 가게 앞을 깨끗하게 쓸어놓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첫 번째 단골 손님이 찾아옵니다. 근처 식당을 운영하는 미경 씨였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멸치 좀 주세요. 미경 씨가 다가오자 복순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장 좋은 멸치를 골라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경력답게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비닐봉지에 담으며 덤까지 하나 더 넣어줍니다. 자, 여기 있어요. 이번에 들어온 멸치가 정말 좋아요. 국물이 시원할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변하지 않으시네요. 언제나 이렇게 친절하시고 미경 씨의 칭찬에 복순 할머니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뭐려. 오래 봐온 사이인데 당연하죠. 복순 할머니는 이 시장에서 누구보다 일찍 문을 열고 늦게 닫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쌓아온 신뢰 덕분에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손님이 와도 절대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는 항상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며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멸치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다시마를 깔끔하게 정돈하는 모습에서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가 느껴집니다. 명태포는 색깔별로 나누어 진열하고 오징어는 크기에 따라 가격표를 정확히 붙여놓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장인데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침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순자 아주머니가 복순 할머니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 언니 들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한다면서요.
건너편에서 김치를 파는 영희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벌써 몇 집이 돈을 냈다던데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시장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젊은 조폭들이 상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몇십 년간 평화롭게 장사해온 이곳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복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우리 가게는 안 왔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올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모두들 걱정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보호비를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거든요. 더욱이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도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이웃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시장은 정말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곳이었죠. 복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혼자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막막했지만 이웃 상인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돌아가신 철수 아저씨는 복순 할머니에게 장사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언제 들여놓아야 하는지, 손님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심지어 장부 정리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그런 따뜻한 정이 있었기에 복순 할머니도 이곳을 진짜 고향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이웃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게 앞으로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문신이 팔에 새겨져 있고 선글라스를 낀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작지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순간 긴장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마음속으로는 드디어 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30년간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키가 큰 남자가 무례하게 물어봤습니다. 할멈, 할매가 이 가게 사장이야? 복순 할머니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키 작은 남자가 빙긋 웃으며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별일 아니야, 할멈. 그냥 인사차 왔어. 앞으로 이 시장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복순 할머니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감은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내들과 첫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했고 웃음소리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복순 할머니가 멸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다시 그 젊은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왔던 2명에 더해 덩치가 더 큰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게 앞에 서서 복순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키 큰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건어물들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태포를 집어들었다가 대충 내려놓고 멸치통에 손을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명백히 시비를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할매, 지난번에 말한 거 잘 생각해봤어? 복순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작은 키의 남자가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척 하시네.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했잖아.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주변 상인들은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순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영희 아주머니는 아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시장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는 매달 내고 있습니다. 다른 관리비는 낼 이유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행동이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키 큰 남자가 진열된 오징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서둘러 주워 담으려 하자 작은 키 남자가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이고, 뭐 하시는 거예요? 복순 할머니가 항의하자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매,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도 참을성에 한계가 있다고. 이런 일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복순 할머니의 가게에 찾아와 물건을 어지럽히고 손님들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날은 멸치를 바닥에 쏟아놓고 어떤 날은 명태포를 찢어놓기도 했어요. 심지어 손님이 물건을 사려고 하면 옆에서 여기 물건 별로야, 다른데 가라며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도 점점 오기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미경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순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요즘 무서운 사람들이 자주 온다던데. 혹시 문제 있으시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복순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미경 씨.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매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매일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30년간 쌓아온 단골 손님들과의 관계가 망가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다른 상인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상인들이 하나둘씩 굴복하기 시작했거든요. 순자 아주머니는 결국 월 30만 원의 보호비를 내기로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생선을 파는 철수 아저씨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아주머니가 복순 할머니에게 다가와 힘든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순 언니,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네요. 가게 물건 다 망가뜨리고 손님들 쫓아내니까 장사가 안 돼요. 김치통을 엎어버리고 냉장고 전기줄을 뽑아버리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협박에 결국 돈을 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다른 집은 다 내는데 왜 너희만 안 내냐며
압박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폭들에게 돈을 내기로 한 이웃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생계가 걸린 일이었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남겨진 기분은 외로웠습니다. 30년간 함께해온 이웃들이 하나둘씩 굴복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상인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는 일도 없어졌고 모두들 조심스럽게 장사를 했어요. 젊은 남성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눈치를 보며 생활했습니다. 시장에서 들리던 정겨운 웃음소리와 활기찬 흥정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침묵과 긴장감이 자리 잡았어요. 복순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다른 상인들은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히 나서서 도와줄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신들도 굴복한 상황에서 복순 할머니만 혼자 버티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이 복순 할머니의 가게에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을 가했습니다. 키 큰 남자가 가게 앞 진열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멸치며 명태포며 모든 것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복순 할머니는 급히 물건들을 주우려 했지만 그들이 일부러 밟고 지나가며 더욱 망가뜨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복순 할머니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내일까지 100만 원 가져와. 안 그러면 할매가 어떻게 되는지 책임 못 져. 복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할매. 그들이 떠난 후 복순 할머니는 혼자 남아 어지럽혀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30년간 정성스럽게 가꿔온 이 작은 가게가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다니 화가 났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저울이 깨진 것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와주려 했지만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괜히 순자 씨까지 피해 보실까봐 걱정돼요.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상황을 어떻게 조용히 정리를 해야 하는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그들이 정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복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대로 5명의 젊은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온 적이 없던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명백히 이들의 우두머리 같았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있었어요. 두목은 복순 할머니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간 다 됐는데 돈은 준비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그들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하던 할머니의 눈빛이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복순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돈은 준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낼 생각 없어요.
두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72살의 할머니가 자신들에게 대드는 것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골로 가요. 오래 사셔야죠. 그때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달랐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혼나기 싫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키 큰 남자가 비웃으며 복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매, 정신 나갔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 남자의 손목을 잡더니 뒤로 꺾었어요. 아!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그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4명이 당황해서 달려들려고 했지만 복순 할머니는 이미 다음 동작을 취하고 있었어요. 왼발로 한 명의 무릎을 차고 오른손으로는 다른 한 명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건어물만 팔던 할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움직임이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무술가처럼 말이에요. 덩치 큰 남자가 뒤에서 복순 할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몸을 숙여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팍을 발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복순 할머니가 먼저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그 남자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모든 일이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5명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복순 할머니만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수만 번 거칠게 쉬지 않았습니다. 두목이 놀라서 복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매 대체 누구야? 복순 할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예요. 복순 할머니가 두목의 옷깃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지만 우두머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 사쿠라구미의 김복순이라고요?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두머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쿠라구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그는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쿠라구미는 30년 전 일본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야쿠자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김복순이라는 이름은 그 조직에서도 전설로 불리던 여성 행동대장이었어요. 당시 일본 야쿠자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상인들에게서 받은 돈도 모두 돌려주세요. 두목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건방진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알고 지내던 복순 할머니가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순자 아주머니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5명의 젊은이들이 모두 절을 하며 도망가듯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순 할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3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진 후 상인들이 하나둘씩 복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면서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평범한 건어물 장사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순자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 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니를 뭐라고 불렀어요? 복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일본에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영희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복순 할머니의 눈에 잠시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픈 상처들, 어쩔 수 없었던 선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걸어야 했던 험난한 길들이 말이에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긴 이야기예요. 그날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조폭 조직들도 복순 할머니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상인들이 냈던 보호비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평범한 건어물 장사를 계속했지만 상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과 달랐어요. 존경과 경외가 섞인 시선이었죠.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했고 덤도 챙겨주며 정겨운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인들이 복순 할머니를 찾아와 상의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고 필요할 때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복순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면서 자갈치 시장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복순 할머니의 과거를 궁금해했었고 복순 할머니는 시장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 이상 과거를 숨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 복순 할머니는 시장 사람들을 복순 할머니의 가게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제 과거가 어떤지 궁금하셨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아주머니와 영희 아주머니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복순 할머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원래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20살 때 연인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했어요. 차별도 심했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지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야쿠자들에게 얻어맞아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병원비도 없고
갈 곳도 없었던 상황에서 야쿠자 조직이 일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연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쿠자가 되신 거예요? 영희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만 했어요. 심부름이나 청소 같은 것들요. 하지만 제가 기가 드세고 한국에 있을 때 태권도 유단자라 싸움을 잘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다른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자신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쿠라구미라는 조직에서 10년을 보냈고 행동대장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매일매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생활이었다고 했어요. 상인들은 숨을 죽이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건어물 장사 할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연희는 다행히 회복했지만 복순 할머니가 야쿠자라는 걸 알고는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복순 할머니가 그런 길을 걸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미안해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복순 할머니는 더욱 깊이 조직에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찬 10년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져든다는 걸 말이에요. 복순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과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아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보스가 허락해줬죠. 대신 다시는 일본 땅을 밟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냐는 질문에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에 정착한 건 우연이었어요. 항구에서 내려서 걷다가 이 시장을 발견했죠.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순 할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시장 생활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야쿠자 시절의 습관들을 버리는 것도 힘들었고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웃분들이 많이 도와주었고 복순 할머니는 금세 이곳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복순 할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0년간 함께해온 따뜻하고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 뒤에 이런 아픈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니 말이에요. 그때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도 야쿠자 시절의 기술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엔 절대 사용하지 않으려 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이 시장과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고백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 언니,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난 30년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진짜거든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과거보다는 지금의 모습이 더 중요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시장에는 특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조폭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상인들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다른 불량배들도 감히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거든요.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건어물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어요. 가끔 젊은 상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고,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순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평범한 건어물 가게에서 시작된 작은 소동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복순 할머니와 상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복순 할머니는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30년 전과 다름없는 일상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결국 지금의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